안녕하세요. 최근 전 세계는 사이버 정전이 발생했습니다. 마이크로소프트의 클라우드 서비스가 먹통이 되면서 해당 기업의 클라우드 서비스를 이용하던 각 기업들의 시스템이 멈춰버린 겁니다. 언론에서는 전 세계발 정전이 발생했다는 자극적인 헤드라인까지 뽑아내고 있습니다. 일부 시스템을 빠르게 복구하고 있지만 완전한 복구까지는 몇 주가 걸릴 수 있다고 예상되며 그로 인한 피해액도 현재까지 예상액만 1조 4천억에 가까운 손실이 발생했다고 합니다. 복구에 더 많은 시간이 걸린다면 해당 비용은 더 증가할 수밖에 없을 텐데요. 도대체 왜 마이크로소프트의 클라우드 장애로 인해 전 세계가 정전되었다는 표현까지 나오며 다른 기업의 서비스가 먹통이 되는지 그 이유를 알아보겠습니다. 19일 새벽 맨하튼의 명소인 타임스스퀘어의 대형 전광판들이 하나둘씩 꺼지는 현상이 발생했습니다. 타임스스퀘어는 뉴욕을 상징하는 대표적인 명소이자 초대형 전광판에 항상 멋진 광고를 보여주기에 뉴욕을 방문하는 관광객이라면 SNS에 올리는 인증샷을 찍기 위해 반드시 들리는 명소 중 하나인데요. 365일 꺼지지 않는 대형 전광판으로 인해 홍보 효과가 엄청나고 기업들이 높은 비용을 지불하더라도 광고를 하고 싶어하는 곳이기도 합니다. 이런 타임스스퀘어의 전광판이 꺼진 장면을 살면서 볼 수 있을까 싶었지만 이번 기회에 보게 되었네요. 이는 빙산의 일각일 뿐 항공업계는 더 심한 서비스 장애가 발생하였습니다. 세계 곳곳에서 피해가 누적되고 있으며 항공 분석 회사인 시륨에 따르면 19일 전 세계에서 11만 개의 상업 항공편이 운영 중인데 그중 8,000편 이상이 지연되거나 취소되었다고 합니다. 델타 항공의 항공편은 20%가 취소되었고 주말 내에 발생한 피해 사태를 실시간으로 반영한 부분이 아니기에 다시 한다면 피해액은 더 증가하리라 예상되고 있습니다. 국내 제주항공에서도 일부 항공사의 항공기 운항이 지연되었고 자동 예약이나 발권 시스템이 마비되면서 급하게 예비 직원들을 투입했으나 시스템 마비로 인해 수기로 항공권 발권 작업을 진행하였고 평상시 대비 업무 속도가 많이 지연되다 보니 이용객들은 짧게는 30분에서 길게는 최대 2시간까지 지연되며 많은 이용객들이 큰 불편을 겪었다고 합니다. 해당 장애는 게임사에도 영향을 미쳤는데요. 우선 국내 게임사로는 검은 사막을 운영하는 펄어비스가 클라우드 장애로 인해 긴급 서버 점검에 들어갔고 라그다르코를 운영하는 그라비티 또한 장애로 인한 점검을 진행하였습니다. 나아가 마이크로소프트가 지원하는 엑스박스, 콘솔, 게임 패스 서비스도 클라우드 장애로 인한 긴급 서버 점검을 하는 장애가 발생했다고 합니다. 이처럼 마이크로소프트의 클라우드 장애로 인해 미국을 비롯하여 유럽, 아시아 태평양, 중동, 아프리카에 이르기까지 전 세계 곳곳에서 기업들의 서비스 장애가 발생하며 크고 작은 문제가 발생했습니다. 항공, 방송, 금융, 의료, 통신, 물류, 게임 등 각 분야의 이름만 들으면 알 법한 대기업부터 동네의 작은 슈퍼마켓까지 마이크로소프트의 클라우드 장애로 가히 전 세계 정전이 되었다라는 표현이 들려오는 이유입니다. 마이크로소프트는 전 세계 최고의 빅테크 기업으로 손꼽히는 회사로 뛰어난 기술력과 자본을 바탕으로 각 분야에서 탁월한 성과를 내는 기업입니다. 사업 분야만 하더라도 소프트웨어, 엔터프라이즈 서비스, 게임 엔터테인먼트, 광고, 헬스케어, 클라우드 등 다양한 사업 분야를 거느리고 있는데요. 이번 장애는 마이크로소프트가 운영하는 클라우드 오류가 발생하며 문제가 시작되었습니다. 뛰어난 기술력을 갖고 있는 마이크로소프트에 왜 이런 장애가 발생했을까요? 현재까지 밝혀진 문제의 원인은 마이크로소프트의 문제보다는 클라우드 보안 소프트웨어를 담당하는 사이버 보안업체 크라우드 스트라이크라는 회사의 보안 프로그램이 마이크로소프트의 윈도우와 충돌하면서 사건이 발생했다고 합니다. 마이크로소프트는 자체 원인 분석을 통해 이번 크라우드 스트라이크의 업데이트로 인해 자사 운영체제와 충돌한 에러 비율은 약 1% 정도로 예상된다고 합니다. 이 1%로 이렇게 다양한 분야의 기업들이 동시다발적으로 피해가 발생한 이유는 크라우드 스트라이크의 보안 서비스를 이용하는 기업들이 세계 500대에 속하는 소위 유명 대기업들이기 때문입니다. 크라우드 스트라이크라는 회사가 다소 생소할 수 있을 텐데요. 해당 기업은 2011년 미 텍사스주 오스틴에서 설립되었습니다. 불과 13년 정도의 짧은 연역이지만 엄청난 성장을 거듭하며 20년도 안 되어 미국을 대표하는 기업을 모아넣는 지수인 스탠더드 앤드 푸어스 지수에 편입되었을 뿐만 아니라 상장사들의 꿈의 시가총액으로 불리는 차기 1조 달러 기업이 될 것으로 꼽는 유망 기업에 이 기업이 거론되고 있습니다. 1조 달러는 시가총액 현재 녹화 기준으로 하나 약 1292조 5천억 원으로 국내 대표 기업인 삼성전자가 약 501조인 점을 감안하면 삼성전자를 2개 사고도 남을 정도로 엄청난 액수입니다. 이 꿈의 시가총액 1조 달러를 달성한 기업은 현재 전 세계 모든 상장 기업을 통틀어 엔비디아, 마이크로소프트, 애플, 알파벳, 아마존, 아람코, 메타뿐이며 약 55,214개의 기업 중 단 7개 회사만 달성할 정도로 높은 시가총액입니다.
바로 이 높은 가치평가를 받을 것이라 거론되는 회사가 바로 이번 장애의 원인으로 거론되는 크라우드 스트라이크라는 회사입니다. 크라우드 스트라이크의 주력 제품은 일명 팔콘으로 인공지능과 머신러닝을 적극 활용해 실시간으로 위험을 탐지하고 대응하기에 다른 보안 솔루션들과 달리 공격이 발생하기 전 이를 탐지하고 예방할 수 있어 앞으로 더욱더 정교해지는 사이버 공격에 있어 탁월한 보안 기술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마치 영화 마이너리티 리포트처럼 어떤 사건이 터지기 전 미래를 예측해서 적시에 대응하는 방어 시스템인 거죠. 이처럼 선도적인 기술로 국내에는 잘 알려져 있지 않지만 전 세계 상위 500대 기업 중 절반이 이 회사의 제품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허나 이번 업데이트 결함으로 역대 최악의 IT 대란을 만들었다는 오명을 떠안게 되었습니다. 자, 그렇다면 클라우드가 무엇이기에 마이크로소프트나 크라우드 스트라이크 같은 회사의 장애 오류로 인해 다른 회사의 시스템과 서비스를 멈추게 만드는 걸까요? 클라우드는 인터넷에 있는 저장소라고 생각하면 쉽습니다. 우리는 컴퓨터나 스마트폰 같은 전자기기로 사진, 음악, 영상 같은 데이터를 생성할 수 있는데요. 그 데이터를 인터넷이라는 가상의 저장소에 등록할 수 있는데 그 저장소가 바로 클라우드입니다. 이 클라우드가 만들어지기 전에는 우리가 익히 알고 있는 USB나 CD, 외장 하드를 통해 사진을 보거나 음악을 듣거나 영상을 시청하는 등 데이터를 저장하거나 불러올 수 있었습니다. 허나 이런 물리적 저장 장치는 해당 저장 장치를 갖고 있을 때만 활용할 수 있기에 불편함이 생기기도 합니다. 예를 들어 학교나 회사에서 발표할 미션이 주어져 밤을 지새며 열심히 PPT 자료를 만들었는데 당일 늦잠을 자다 보니 부랴부랴 준비를 했고 제 시간에 발표장에 도착은 했지만 밤새 준비한 PPT가 저장되어 있는 USB를 집에 놓고 왔다면 어떻게 될까요? 상상하기도 싫지만 발표는 엉망이 될 것이 분명하며 그동안 밤잠 설쳐가며 준비한 노력이 너무도 허무하게 숲으로 돌아가겠죠. 허나 클라우드는 인터넷 저장소에 있는 데이터를 저장하기 때문에 인터넷만 연결되어 있다면 언제든 내려받을 수 있고 굳이 따로 USB나 CD, 외장 하드 등 물리적 장치를 챙기고 다니지 않아도 되기에 간편하죠. 특히 스마트폰의 발전으로 개인도 고화질의 사진 및 영상을 찍고 업로드하는 등 생산되는 데이터의 양이 폭발적으로 증가한 상황입니다. 불과 10년간은 비교도 안 될 만큼 하루에 생산되는 데이터가 어마어마하죠. 오늘날 존재하는 전 세계 데이터 양의 약 90%가 지난 10년 동안에 만들어졌다고 합니다. 인터넷이 만들어진 지 약 50년이라는 역사를 봤을 때 최근 10년 사이의 데이터가 얼마나 폭발적으로 증가했는지 알 수 있는 대목입니다. 지금도 매일 엄청난 데이터가 생산되고 있고 앞으로 이 속도는 더욱더 기하급수적으로 빨라지고 거대해질 겁니다. 이런 상황에서 USB나 외장 하드를 수백 개씩 들고 다니면서 사진이나 영상을 저장하거나 시청해야 한다면 얼마나 불편할까요? 바로 이런 점을 클라우드가 해결해주고 있는 겁니다. 이처럼 클라우드를 활용하면 장소와 시간에 구애받지 않고 언제 어디서나 접근이 가능하며 저장 공간의 제한도 없습니다. 실시간 자동 저장을 하기 때문에 작업물을 날리는 경우도 없고 백업 또한 가능하기에 데이터가 손실되지도 않죠. 나아가 내 클라우드의 데이터를 타인에게 공유할 수 있게 학교나 회사에서 공동의 작업을 해야 할 때 편리하죠. 앞으로 다가오는 미래의 일자리의 개념 자체도 지금과는 완전히 달라질 것으로 예상되기에 인공지능이나 머신러닝 등 빅테크 기술 발전을 위해 반드시 필요한 핵심 토대가 될 것입니다. 클라우드의 시장 규모는 2023년 기준 922조 1600억이라는 엄청난 규모를 갖고 있습니다. 이렇게 돈 냄새가 풀풀 풍기는데 기업들이 가만히 있을 리가 없죠. 현재 클라우드 산업은 거의 미국이 패권을 가져갔다고 보여집니다. 미국 기업의 점유율을 합치면 전 세계 클라우드 점유율의 70%가 넘고 있는 상태입니다. 아마존 33%, 마이크로소프트 22%, 구글이 10%로 전 세계 클라우드 기업 순위 1위부터 3위까지 모두 미국이 독식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허나 이번 사태로 클라우드를 통한 초연결성이 앞으로 사회에 엄청난 핵 폭탄급 피해를 줄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며 클라우드에 대한 신용론이 부상하고 있습니다. 한두 개의 소수 기업이 해당 시장을 독점한 상태에서 해커에 의한 악의적인 공격도 아닌 지금처럼 기본적인 보안 업데이트 충돌로 이런 문제가 발생했는데 전 세계가 지금보다 더 촘촘하게 연결된 초연결 사회에서 이런 클라우드 장애 사태가 발생한다면 우리가 너무도 당연하게 사용하던 사회 인프라 시스템 자체가 완전히 마비될 수 있기에 더욱더 우려와 신중론이 커지고 있는 상태입니다. 이번 클라우드 장애로 인해 피해 규모만 1조 4천억으로 예상된다고 하는데요. 녹화 기준 국내 시가총액으로 보면 이마트나 신세계 같은 기업의 시가총액이 약 1조 5천억인 점을 감안했을 때 불과 일주일도 안 되는 시간에 이마트나 신세계 같은 기업 하나가 사라져버린 겁니다. 클라우드 시장은 앞으로 지금보다 몇십 배는 더 성장할 것이기에 이와 같은 문제가 또 발생한다며 피해 규모는 지금과는
비교도 안 될 만큼 커질 수밖에 없습니다. 해당 사건과 유사한 국내 대표 사건으로는 2022년 SK CNC의 데이터 센터 화재로 인한 카카오 시스템 먹통 사례가 있습니다. 국내에서 크게 이슈화 되기도 했는데요. 해당 사건 발생 후 초기에 카카오는 우리의 잘못이 아닌 SK CNC의 화재로 인한 불가피한 상황이라며 항변했지만 되려 역풍이 발생했죠. 단순 어플 메신저 기업이라고 생각했던 카카오의 서비스가 카카오페이를 통한 전자결제부터 내비게이션, 택시 호출, 인터넷 은행, 카카오톡에 이르기까지 굳이 신경 쓰지 않았던 사회 시스템 장애가 발생했을 때 사회에 얼마나 큰 혼란을 줄 수 있는지 알 수 있었고, 이 사건은 국내 언론에서도 대서특필되며 대통령을 비롯한 정부가 직접 문제에 대한 질책과 재발 방지 대책을 마련하라는 엄정 지시까지 발생했죠. 이로 인해 카카오의 공동대표가 대국민 사과를 하는 상황이 발생하기도 했습니다. 이를 예방하고자 전문가들은 한 개의 클라우드 서비스가 아닌 최소 2개 이상의 멀티 클라우드를 도입해야 한다는 의견을 내고 있습니다. 허다 기업 입장에서는 클라우드의 가장 큰 장점은 바로 비용 절감인데, 2개의 클라우드 서비스를 이용한다면 비용이 증가하고 직접 저장 서버를 구축하는 비용이 되려 더 저렴할 수 있게 쉽지 않은 선택이 될 것 같다고 합니다. 최근 하이브리드 방식을 통한 멀티 클라우드 비용 절감안도 나오고 있지만, 이익을 최우선하는 기업 입장에서 안전 보안을 위해 얼마나 많은 기업들이 해당 선택지를 채택할지 의문입니다. 폭증하는 데이터 시대에 클라우드는 선택지가 아닌 필연적인 기술이 될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이번 사태로 인해 클라우드 시장에 다소 부침이 발생할 수 있겠지만, 장기적으로 봤을 때 클라우드 시장 규모는 더욱더 커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허나 지금과 같은 단순 업데이트 오류를 넘어 해커를 통한 악의적인 공격이나 예상할 수 없는 큰 장애가 발생한다면, 가히 핵폭탄을 맞은 것과 같은 시스템 장애가 발생하며 사회적으로 큰 혼란을 초래할 수 있게 클라우드를 도입 예정이었던 각 나라의 중앙정부나 기업들에게 생각거리가 주어진 상황입니다. 어찌 보면 카카오나 마이크로소프트의 입장에선 본인들의 문제가 아닌 상황으로 인해 사회적 질타를 받기에 다소 억울하다는 생각을 가질 수도 있지만, 이번 마이크로소프트 사태나 국내 카카오 같은 사례에서 알 수 있듯이 그저 한 기업의 서비스에 장애가 발생했을 때 예전과 달리 우리가 당연하게 누리던 기본적인 사회 시스템을 얼마나 큰 혼란을 줄 수 있는지 체험할 수 있었기에 이번 사태는 큰 교훈이 되기를 바랍니다. 영화 스파이더맨에서 이런 대사가 있죠. 큰 힘에는 큰 책임이 따른다고 말이죠. 점점 기업의 영향력이 커지면서 한 개의 기업이 한 개의 국가와 맞먹을 정도의 자본과 힘을 갖게 되는 시대입니다. 이윤 추구를 넘어 보이지 않는 공공의 시스템까지 관리할 수 있는 위대한 기업들로 성장한다면 우리의 삶은 보다 안전하고 풍요로워지리라 생각합니다. 해당 영상을 재미있게 보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를 부탁드립니다. 이상 유레카였습니다.